간략하게 지금 자료집에는 제 발제문이 들어있지만은 그 파워포인트를 간략하게 작성해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문정부 출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이 안보 정책은 어떠한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좀 해보고요. 사드 문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우리 이철우 정부위원장께서 평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100일 안보 정책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대로 좋은 게 아니고 매우 위험한데, 첫째는 뭐냐면 북한이 지속적인 그 비타협적인 군사 모험지를 통해서 전쟁 공세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계속 대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 대화 구걸이 왜 문제냐면은 지금 북한의 핵심이라든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막상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또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대화에 미련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이 선군 사상이 지배하는 이 김씨 집단 체제에서는 북한하고 대화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풀자는 것은 딱 두 불입니다. 또라이 아니면 이 종북세력입니다. 정말 대화를 통해서 북한하고 이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제대로 학습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지난 70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보세요. 김씨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이 들어서는 몰라도 김씨 집단 체차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 두 번째, 말로는 한미동맹을 맺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중요시한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제공조의 이 일직선상에서 같은 코드를 맞추면서 북한을 압박할 때는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맹은 북한을 압박하자고 나서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8.15 경축사 보시기 바랍니다. 그제 우리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한반도에서 군사성행도 안 된다. 그건 희망사항이죠. 미국이 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로 우리가 미국을 막습니까? 이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또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장전호 전투 기념탑 방문하고 하면서 실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대북 지원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개성공단 열겠다. 한반도 신경제제도를 내세우면서 북한을 돕겠다. 여기에 미련을 안 버리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펼친 이 안보 100일 동안의 안보 정책은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반안보 정책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 지금부터 말씀 올리겠지만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더 무서운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입니다. 이건 사드는 우리 몸에서 한 부분이라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강력한 디터런스, 억지력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핵폭탄이에요. 이걸 임기 내에 지금 하겠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해체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바로 이제 아까 우리 정유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만은 이 나토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 한미 방위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만 바로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해오면 직접 대응 전시 교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전판을 갖다가 지금 없애자는 게 전시 작전 통역권의 이게 전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안보 적폐세력 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갖다 폐지하겠다 하고 국정원의 체제 수호활동의 일부 좀 남용된 걸 가지고 적폐로 몰고 하는데 여기 기자 여러분들 계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사이버 댓글 문제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정원에 사이버 심전처라는 사이버 심전하는 부서가 생긴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3월입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 사이버 심전처, 바로 요새 말하는 댓글 부대 운영하는 이 부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그 부서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지만은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안보위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사이버 심전처를 만들고 대응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적폐로 몰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제를, 이게 적폐라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조사를 해야 되죠.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그 총체적인 그 안보 유해 요인이 증폭하고 있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 사드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안보 위협 점증상을 보게 되면 지금 제일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김정은의 정책 결정 패턴입니다. 김정은의 정책 결정 패턴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자, 북한이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혹시 지금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만 북에서 남으로 미사일 발사를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막아줄, 저지할 세력이 없어요. 과거 장정택 시절에는 장정택이가 좀 말렸는데, 장정택을 처참하게 저렇게 처형한 날 이후에는 이 김정은의 무모한 결정에 불이익을 줄 세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의 불행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김정은의 충동적 결정입니다. 이걸 막을 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안보 불감증이에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을 유지하고 보고 있는데, 월초전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울시민 매우 침착하다. 사재기도 없고, 뭐 현금 인출 사태도 없고, 해외 도피하는 사람도 없고, 이 성숙된 시민인식이냐? 정말 이게 성숙된 시민인식이면 정말 안도가 놓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성숙된 시민인식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보 불안을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안보적 현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뭐냐면 안보 불감증의 만인이에요. 이게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는요, 여기 다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뭐 사드 문제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2분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 묻고 싶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북한이 핵을 탑재하거나 또는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갖다 고고도로 청와대를 향해서 날렸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중고도, 저고도는 팩시리도 있고 막을 수 있는 미사일 요격치자가 되어 있지만은 고고도로 마 26을 넘는 속도로 내려오는 이걸 뭘로 막습니까? 사드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다가 또 대선 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찬성한다고 했다가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재검토하겠다. 국회 부의준을 거치겠다. 그러다가 또 뭐 대통령 된 후에는 환경영향평가 또 사드 반입 누락을 문제 삼아가지고 또 미국 갔다 와서는 또 사드 배치 철회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놓고 그 전날 말이죠. 북한이 ICBM 발사하기 전날 그날 아침에 오전에 환경영향평가 일반 영향평가 이렇게 됐다. 1년 넘거든요. 그러다가 7월 28일 날 ICBM 화성 14형 2호 발사가 되니까 즉시 사드 배치하겠다. 그때가 7월 28일이라요. 오늘이 지금 8월 17일입니다. 즉시 배치한다는데 20일 동안 지금 사드 배치할 지금 계획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이걸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뭐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다 뭐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하나는 좀 여러분들 봐주세요.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 내부에는 뭐라고 되냐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설마 동족인 우리를 겨냥하겠느냐? 미국이 북한을 못 살게 보니까 생존 차원의 자유 차원에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동신문에 남아있는 선전 포스터 하나면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 타격 목표는 명백하다고 했죠. 타겟 is clear.
이 타겟이 워싱턴 미국이죠. 오른쪽 도쿄 일본이죠. 대한민국 서울이 주체조사란 미사일 타격 목표입니다. 지금 설마 북한이 동조인 우리를 죽이겠냐 하는 이런 논리는 이 선전포스트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 사드 배치 허구성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 지금 10분인데 제가 10분을 덜 쓰려고 합니다. 앞에서 많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첫째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전선을 자꾸 대한민국 대 북한, 일부에서는 남한 대 북한인데 대한민국 대 북한 1대1의 싸움으로 보는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 구도는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1대2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대 북한 플러스 종북 세력. 종북 세력은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국이 북한이에요. 지금 우리가 1대2의 싸움, 앞에 있는 적 북한, 우리 뒤통수에 있는 적 종북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한반도의 이 정치 지형을 어떤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대결을 보고 있지만은 저는 현재 이 한반도의 정치 구도는 보수 진보 이 틀로 가면 우리가 집니다. 보수에 대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는 민중민주주의 정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다. 이 민중민주주의는 뭐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동하는 과도 단계의 권력이고 그게 바로 민중 권력입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바로 민중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유연 이념이라고 해서 해산을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재인 정부는 민중민주주의 정권, 민중정권이에요. 자유민주 정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한 그 대적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러한 그 정책 토론을 갖는 것 자체가 한반도 안보의 유증함을 직시한 걸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직접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지금 계속 일을 해오고 있는데 해서 일단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확실히 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8월 내에 우리 17일이니까 8월 내에 사드 배치 끝내라. 저 일주일도 안 걸린다. 저 배치하는 거. 만만하면 5일 내. 분명히 7월 28일 날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 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사드 배치를 지시를 했는데 지금 20일 지났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 이게 즉시 배치입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8월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해라. 청와대에 떨어지는 고고도로 발사되는 떨어지는 이 미사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불법 세력이 지금 그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 대사관을 포기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성주 사드 기지를 막고 심지어는 경찰차를 갖다가 민간인이 검문하는 이런 백주 대낮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제가 사드 특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됩니까? 당장 경찰청을 방문해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장관, 청장 만나가지고 이러한 불법 세력을 왜 방치하느냐? 이거 이틀 내에 처리 안 하면은 당신들 다 직무유기로 사후초의 고발 조치하겠다 라고 의린자리라도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성명이나 보내고 전화 한 통 넣어도 되겠어요? 청장한테, 장관한테. 이제 모 의원님께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치는 말, 행동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일 안 하면 돼요. 합법적인 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런 일,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를 보여줘야지 국민적 지지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망원록은 지금 저희 특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특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는 사드 배치 망원록이 발간이 될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 끝으로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중국의 사드 폐악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금 그 모든 관광객 중지시키고 불매운동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롯데 면세점은 안 갑니다. 일본에 있는 롯데 면세점을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데 일본 긴자에 있는 롯데 면세점은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미시코시 백화점은 중국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이러한 상황을 좀, 이러한 고통을 좀 이해를 하시는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자료집에는 제 발제문이 들어있지만은 그 파워포인트를 간략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문정부 출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이 안보 정책은 어떠한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좀 해보고요. 사드 문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우리 이철우 정부위원장께서 평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100일 안보 정책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대로 좋은 게 아니고 매우 위험한데 첫째는 뭐냐면 북한이 지속적인 그 비타협적인 군사 모험지를 통해서 전쟁 공세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계속 대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 대화 구걸이 왜 문제냐면은 지금 북한의 핵심이라든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막상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또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대화에 미련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이 선군 사상이 지배하는 이 김씨 집단 체제에서는 북한하고 대화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풀자는 것은 딱 두 불입니다. 또라이 아니면 이 종북세력입니다. 정말 대화를 통해서 북한하고 그건 희망사항이죠. 미국이 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로 우리가 미국을 막습니까? 이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또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장전호 전투 기념탑 방문하고 하면서 실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대북 지원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개성공단 열겠다. 한반도 신경제제도를 내세우면서 북한을 돕겠다. 여기에 미련을 안 버리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펼친 이 안보 100일 동안의 안보 정책은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반안보 정책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 좀 더 말씀 올리겠지만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더 무서운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입니다. 이건 사드는 우리 몸에서 한 부분이라 한다면 전시 작전 통제권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강력한 디터런스, 억지력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핵폭탄이에요. 이걸 임기 내에 지금 하겠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해체고 한미연합사 해체는 바로 이제 아까 우리 정유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만은 이 나토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 한미 방위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만 바로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해오면 직접 대응 전시 교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전판을 갖다가 지금 없애자는 게 하고 이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제대로 학습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지난 70년 동안의 남북 관계를 보세요. 김씨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이 들어서는 몰라도 김씨 집단 체차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 두 번째, 말로는 한미동맹을 외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중요시한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제공조의 이 일직선상에서 같은 코드를 맞추면서 북한을 압박할 때는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맹은 북한을 압박하자고 나서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8.15 경축사 보시기 바랍니다. 그제 우리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한반도에서 군사성행도 안 된다.